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오늘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추리걸작선, 레이디 프랜시스 카팍스의 실종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차에서 내려 폴트니 광장 36번지의 집 현관벨을 힘차게 눌렀다. 곧 문이 열리고 어두컴컴한 현관에 키가 큰 여인이 문 뒤에서 우리를 엿보듯 내다보며 물었다. 무슨 일로? 홈즈가 말했다. 슐레징거 박사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여기에 살지 않아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으나 홈즈는 이미 발 하나를 들이밀고 있었다.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 주인에게 볼 일이 있어서 왔소. 여자는 멈칫하더니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러시다면 들어오세요. 주인께선 누가 찾아오든 겁날 게 없는 분이니까요. 여자가 우리를 거실로 안내하고는 가스등에 불을 붙이고 나가면서 말했다. 피터스는 곧 내려올 겁니다. 우리는 먼지가 뽀얗고 곰팡내 나는 방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곧 문이 열리면서 수염이 없고 대머리에 체구가 큰 사나이가 들어왔다. 큼직하고 불그레한 얼굴로 얼핏 보기에는 자애로운 느낌을 주지만 그 입가에는 잔혹하고 심술궂은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남자는 아주 부드럽고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집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지요? 홈즈가 쏘아붙였다. 능청은 그만. 능청은 그만. 당신의 이름은 헨리 피터스. 바덴이나 남아메리카에서 슐레징거 박사로 행세했소. 내 이름이 셜록 홈즈인 것처럼 그건 틀림없는 사실일 거요. 피터스는 찔끔해서 홈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마음을 가다듬고 역습해왔다. 당신의 이름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겁낼 일이 있을까요? 홈즈 씨?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없으니 말이오. 그래, 내 집에는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오셨소? 레이디 프랜시스 카팍스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소. 그녀를 바덴에서 데리고 왔을 텐데. 피터스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오히려 내가 물어보고 싶소이다. 100파운드에 가까운 빚을 지고는 전당포에서도 거들떠보지 않는 싸구려 목걸이를 2개 맡기고 갔으니까. 바덴에서는 나와 집사람에게 몹시 친절히 대하고 런던까지도 따라오기에 숙박료와 여비까지도 내가 부담해 주었는데 배응망덕하게도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목걸이 2개를 놔두고 행방을 감추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여자를 찾아주면 고맙겠소, 홈즈 씨. 부탁하지 않아도 찾아낼 거요. 우선 이 집안에서부터 찾아봅시다. 수색영장을 가지고 계신가? 홈즈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반쯤 내보였다. 진짜 영장이 도착하기까지 이걸로 대신하겠소. 강도 흉내를 내는군요. 홈즈가 재미있다는 듯이 말을 받았다. 탐정이 강도짓을 하면 그 솜씨가 보통은 넘겠지. 자, 왓슨, 시작하세. 피터스가 문을 막아서서 안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경찰을 불러! 애니! 여자가 밖으로 달려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홈즈가 말했다. 서둘자고 왓슨. 피터스, 만약 방해를 했다가는 다칠 줄 아시오. 이 집에 들여놓은 관은 어디에 있지? 관은 왜? 시체가 들어있다. 그 시체를 봐야겠어. 못하겠다면? 강제로라도 볼 수밖에. 홈즈는 피터스의 거구를 밀어젖히고 홀 쪽으로 들어갔다. 홀 안은 가구도 없이 텅 비어 있었으나 반쯤 열린 문이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가 보니 대형 테이블 위에 간이 올려져 있었다. 홈즈는 가스등에 불빛을 올리고서 지체 없이 관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관 속에 누워있는 것은 유난히 작은 시체였다. 그것도 나이가 들고 주름살 투성이의 노파였던 것이다. 레이디 프랜시스가 그동안 아무리 시달림을 받았다 해도 이렇게까지 비쩍 마른 주먹만한 시체로 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홈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안도의 그림자가 스쳤다. 다행이다. 노파의 시체야. 뒤따라 들어온 피터스가 비꼬듯 말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군요, 홈즈 씨. 이 노파는 누구지? 꼭 알고 싶다면 말해드리지. 이건 아내의 유모였던 할멈인데 이름은 로즈 스펜더. 브릭스턴 양로원에 있는 것을 이리로 모셔다가 퍼벡스 교회주택지 13번지에 호선 박사의 치료를 받게 해줬지. 그러나 여기에 온 지 사흘 만에 죽었는데 사망 진단서에는 노쇠에 의한 자연사로 나왔으니 설마 내가 때려 죽였다고 억지를 쓰지는 않으시겠지? 그래서 켄싱턴가의 스팀슨 장의사에게 부탁해서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는데 그게 내일 아침 8시. 이래도 더 할 말이 있습니까, 홈즈 씨? 짚어도 아주 크게 잘못 짚었으니 이제 그만 항복하시죠. 레이디 프랜시스 카팍스가 누워있는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90살 노파라? 하, 입을 해 벌린 당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볼만하겠는걸? 홈즈는 비웃는 피터스의 독설에 태연한 채 하고는 있었지만 움켜진 두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것으로 보아 분을 삭히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겠어. 그래도 더 설치겠다는 건가? 피터스가 맞서는 순간 복도에서 여자의 말소리가 들리고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설치다니 누구 마음대로. 경찰관들 이리로 오십시오. 이 사람들이 강제로 밀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어서 내쫓아 주십시오. 입구에는 경사와 경관이 서 있었다. 홈즈가 명함을 내보였다. 이것이 나의 주소와 이름입니다. 이분은 왁슨 박사. 경사가 말했다. 뜻밖입니다, 홈즈 씨.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장 없이는 가택 침입이 안 되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나도 잘 압니다. 피터스가 끼어들었다. 체포해야 합니다. 경사가 위험을 갖추고 대답했다. 이분을 체포할 필요가 생기면 틀림없이 체포할 겁니다. 하여간 홈즈 씨, 일단은 이 집에서 물러나셔야겠습니다. 별 수 없군. 왓슨, 밖으로 나가세. 곧 우리는 거리로 나왔다. 홈즈는 냉정을 되찾고 있었으나 나는 속이 끓어올랐다. 경사가 뒤따라 나오면서 말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홈즈 씨. 그러나 법규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시면서도 그러셨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은? 어떤 귀부인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저 집에 갇혀있는 것으로 압니다. 곧 영장이 나올 것 같은데 저 집을 감시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죠. 그때가 아직 초저녁이었기에 우리는 좀 더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우선 마차를 달려 브릭스턴이 있는 시립 양로원에 가보았으나 며칠 전에 어떤 자비로운 부부가 찾아와서 임종이 가까운 노파 하나를 유모라하고 데려간 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다음 차례는 의사였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왕진을 청해왔기에 가보니 노쇠하여 죽어가는 노파가 있었고 곧 숨을 거두었기에 정식으로 사망진단서를 써주었다는 것이다. 내가 보장합니다만 그건 자연사였지 독살과 같은 범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큰 집에 하인도 없고 가구도 없는 것이 썰렁했다는 점이 좀... 의사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 곳은 경시청이었다. 수색영장은 수속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늦어진다는 것이었다. 장관의 서명이 내일 아침이 되어야 떨어지므로 9시경 경시청에 와서 레스트레이드 경관과 함께 영장을 가지고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일은 끝났는데 한밤중에 가까운 시각에 그 경사가 찾아와서 피터스의 집 창문 틈으로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지만 집으로 들어간 사람도 집에서 나온 사람도 없었다고 알려주었다. 결국 우리는 꾹 참고 날이 밝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홈즈는 초조감 때문인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침실로 가려 했을 때 그는 이마살을 찌푸리고는 가늘고 긴 신경질적인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담배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뒤에도 홈즈가 방 안을 서성거리는 발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아침이 되어 내가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얼굴이 참백하고 눈이 움푹 팬 것으로 보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이 분명했다. 그는 숨가쁘게 물었다. 장례식이 몇 시였지? 8시라고 했지 아마. 지금은 7시 20분일세. 큰일 났어. 서둘러야 해. 레이디 프랜시스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고. 때가 늦는다면 나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것일세. 그로부터 5분도 못 되어 우리가 잡아탄 마차는 베이커가를 질주해 나갔다. 마블을 재촉하고 또 재촉했지만 의사당의 시계탑 앞을 지날 때 시계는 25분 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브릭스턴 거리를 달리고 있을 때는 8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늦은 것은 우리만이 아니었다. 8시에서 10분이 지났는데도 연구차는 아직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탄 마차의 말이 흰 거품을 물고 멎었을 때에야 세 사람의 인부가 둘러맨 관이 입구에 나타난 것이다. 홈즈가 달려가 그 앞을 막아섰다. 앞에 선 인부에게 홈즈가 소리쳤다. 관을 갖고 다시 들어가! 뒤따라 나오던 피터스가 크고 불그레한 얼굴에 핏대를 세우고 미친 듯 소리쳤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묻겠는데 영장이 있어? 영장은 곧 발부된다.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관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홈즈의 엄숙한 말투에 인부들은 주춤했다. 피터스는 갑자기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고 관이 다시 탁자 위에 놓여지자 홈즈가 외쳤다. 서두르게. 왓슨, 여기 드라이버가 있네. 1분 동안 뚜껑을 열면 그마 1파운드다. 아무 소리도 묻지 마. 관을 여는 거야. 그쪽에 나서도 빨리. 자, 모두 힘껏 잡아당겨. 열린다. 열려. 우리는 인부들과 힘을 합쳐 관 뚜껑을 열어젖혔다. 그러자 관 속에서 지독한 클로포름 냄새가 풍겨나왔다. 그 속에는 얼굴에 솜을 덮은 시체가 보였다. 마취제 클로포름을 적신 솜이 분명했다. 홈즈가 솜을 걷어내자 아름답고 품이 있는 여인의 얼굴이 대리석 조각처럼 나타났다. 홈즈는 지체 없이 여인을 안아올렸다. 죽은 건가, 왓슨? 이미 때가 늦은 건 아니지? 이미 때가 늦어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다. 레이디 프랜시스는 클로포름의 도끼에 심장이 마비되어 숨을 돌릴 가망이 없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 인공호흡을 하고 에테르 주사를 놓는 등 분주히 손을 쓰자 희미하게 심장의 고동이 느껴졌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입가에 댄 손거울에 흐릿하게 김이 서렸다.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그때 밖에서 마차 멎는 소리가 나자 홈즈가 급히 창가로 갔다. 레스트레이드가 영장을 가지고 왔네. 하지만 피터스는 이 북새통에 도망쳤을 걸세. 그리고 레이디 프랜시스를 돌보는 일이라면 우리보다 자격이 월등한 사람이 함께 나타났네.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린의 육중한 모습이 보였다. 홈즈가 농담을 섞어 말했다. 어서 오시오, 그린씨. 레이디 프랜시스를 모셔가기에는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합시다. 관 속에는 의지할 데 없는 할머니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홈즈가 말했다. 아무리 뛰어난 머리라도 때로는 구름이 끼기도 하며 실패는 어떤 인간에게도 있기 마련이지.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것일세. 간밤에는 밤새도록 무엇인가 소홀히 한 점이 없었는지 생각해보았네.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이 다 되어서야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군. 그것은 장의사 주인이 피터스의 아내인지 비서에게 했다는 말을 그린이 엿들은 내용이었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흔한 물건이 아니라서 시간이 걸립니다. 라는 변명이었는데 흔한 물건이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면 특별하게 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는 것이 되지 않겠나. 무슨 이유일까? 나는 번개처럼 머릿속에 우리가 피터스의 집에서 본 관을 그려보았네. 조망만한 할머니를 넣기에는 관이 너무 깊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일세. 또 하나의 시체를 넣기 위해서였단 말이야. 사망진단서 한 통으로 두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이지. 8시가 지나면 레이디 프랜시스는 마취된 상태로 매장될 운명이었던 것일세. 다행히 그녀는 살아날 수가 있었지. 내가 아는 한 그들은 선교사의 탈을 써서 그런지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살인을 하는 일은 없네. 그들은 그녀를 영원한 행방불명 상태로 땅에 묻는 것만으로 만족한 것일세. 그동안 그녀는 어느 골방에 감금되어 있었겠지. 그리고 녹파가 죽고 관이 준비되자 그들은 클로포름을 들이대며 그녀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약을 적신 솜을 얼굴에 덮어 관에 넣고 철저를 기하기 위해 나사못까지 박아두었던 것일세. 그냥 뚜껑을 덮으면 혹시 뚜껑이 미끄러지거나 누가 열어보기 쉬우니까 말일세. 하여간 빈틈없는 수법이었네. 왓슨, 범죄 기록상으로도 이런 경우는 드물지. 현재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그들의 뒤를 쫓고는 있지만 무사히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그 일당은 앞으로 보다 교묘한 범죄를 계획할 걸세.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